세무사들의 S급 에피소드만 모았다. 세피소드의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 되게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종종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상담할 때 상속세 상담하려고요 하는데 누구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살아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왕왕 있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둘 다 주는 거니까요. 뭐 증여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 텍스라고 하는데 선물로 그냥 주는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건데, 저도 상담 전화 받아보면은 저 어머니한테 상속 받으려고요, 이거 세금 얼마 나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느낌부터 이상하죠. 어머니가 상속을 해준다고? 어머님 상속 언제 발생되셨나요? 라고 하면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살아계신데요? 아, 증여시군요. 이런 얘기를 왕왕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법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받는 거,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증여를 받을 때 10년 기간 동안 증여를 합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사실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산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짜리 자가 있고 하루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자 안에 있는 건 다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네. 10년짜리 기억이 쏙쏙 돼요. 그렇죠. 네.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받았던 증여는 다 합산해서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합산해야 돼요? 10살부터 20살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10년짜리 자가 있는데 이게 하루 단위로 움직이면서 이 자 안에 있는 증여들은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기억이 엄청난데요? 네. 10년짜리 자, 그렇죠. 표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약간 네.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맞아요. 증여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동규 세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0년짜리 자, 그 단위를 기준으로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딱 태어났을 때 한 번 하고 10살 때 하고 뭐 20살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증여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증여를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막상 상속세 계산할 때 가끔 이렇게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 올 때가 있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사전 증여되었던 부분은 합산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그때 이미 증여세 신고 다 해서 세금 다 냈는데 왜 상속세 신고하면서 다시 또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중과세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합산을 하고서 냈던 증여세를 빼주는 구조잖아요. 상속세는. 네. 그렇죠. 연말정산처럼 정산하는 구조죠. 그쵸. 네. 근데 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것 자체로 그거에 대한 세금 처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증여 상담이 들어왔는데 저도 가끔씩 놓칠 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증여 상담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증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되셔서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되게 되면 이걸 다시 합산해서 재계산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증여할 때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증여를 미리 해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또 10년 내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소송을 걸더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류분?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미리미리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뒤끝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일부의 사례입니다. 아들 편에는 요즘에는 조금 없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오히려 반대 얘기도 있어요. 자녀들이 3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이제 노년에 제일 잘 돌봐주는 자식이 제일 이쁠 수밖에 없고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꼭 물론 뇌피셜이지만 그 연락 안 되는 자식들은 미리 재산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 청구 소송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노년에 미리 재산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세금적으로만 보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이 더 적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행세법도 기본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10억 공제까지는 해주잖아요. 제가 요즘에 상담 때문에 좀 고민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따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님 한 명이 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따님의 자녀한테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속 재산이 합산이 되지만 상속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속세는 많이 나오지만 이 상속세를 엄마가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상속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절세가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대 생략이 이제 증여세 할 때 조금 더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을 살짝만 거쳐서 바로 넘어가면서 자산을 이전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게 있다고. 아,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따님한테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손주, 손녀한테 주는 게 나을지 이거를 고민하는 고객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딸한테 이미 준 사전 증여가 있으니까 그거 합산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반은 딸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손녀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때 이제 손녀가 가져가는 거는 세대 생략 할증 30%가 붙게 되겠죠. 이건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니면 따님이 이미 받은 사전 증여가 있으니까 아예 요번에 받는 상속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들이 다 손녀한테 가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 경우는 상속 공제가 아예 안 되겠죠. 하지만 세금 부분은 케이스별로 계산을 해보면 제일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상속 개시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자녀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가끔은 어르신들 본인분들이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좀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 맞아요. 네. 제가 기업체 대표님들이 만나보고 나면은 내 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재산의 절반이 없어졌다더라.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네. 듣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설계를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명절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저도 상속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면은 설 추석 지나고 나서 상담이 좀 잡혀서 뭐 자녀분들만 한두 분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게 또 말을 건너서 가면 그 자녀분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돌아가시면 말이 참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랑 상담하면은 다음번에는 꼭 부모님 모시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원활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집안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방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없이 예를 들어 자녀들만 있는 경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종종 이제 미리미리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할 때도 굉장히 잡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있는 부동산을 얼마만큼의 지분으로 서로 나눌 건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상속세 신고까지 다 끝내고 협의 분할 끝냈는데 나중에 돼서야 이제 재정리하자고 나는 이걸로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속 재산을 당초부터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증여세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주의하고 재산이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충분히 조금 소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은 사례가 우리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 집 하나밖에 한 채. 없는데 형제가 3명이라 다들 바쁘고 큰 자식이 이거를 다 100% 상속 받은 다음에 나중에 팔리면 맞아요. 형제들끼리 나누겠다. 나누겠다.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맞아요. 증여 사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큰아들이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 팔아서 똑같이 3등분 하자라고 했을 때 나머지 그 2명 분의 분. 몫은 결국 증여인 증여가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진짜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 준비하면 세금 안 내는 것들인데 이중으로 세금 내게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상속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계획을 할 수 없는 이벤트인데 증여는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해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뭐 늘리거나 이전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증여를 보통 증여랑 상속을 비교를 하면은 상속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사실 많아요. 증여 공제는 직계비서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현행세법으로는 그렇게 공제 금액이 크잖아요. 당연히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증여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케이스 중에 증여를 먼저 해서 뭐 재산 선점하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증여할 때 시점으로 가격 기준이 정해지니까 그걸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증여를 하실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세금 제일 조금 나오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의 세금은 적지만 증여할 때 자녀가 관점에서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준시가로 많이 하셨죠. 그러고서는 이제 걸리지 않으면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걸 꼬마 빌딩 같은 거 감정하는 것처럼 감정을 국세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를 좀 높여가지고 취득가액 자녀 입장에서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양도세 관점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여 상속은 양도까지 끌어올 수밖에 없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첫째,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되 5년, 10년 합산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가족 간 증여를 할 때는 꼭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고 증여 기준 가액 그리고 시기, 대상을 꼭 설계하고 진행하세요. 셋째,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꼭 기한 내 하시고 변경은 최소화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세금은 1000단위, 많게는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납니다. 무심코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는 미리 계획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 세무사들과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정은쌤의 세무사들의 S급 에피소드 세피소드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